디스크가 왔는데 막 디스크가 터지고 이런 건 아닌데 아무튼 그렇게 됐습니다. 지금은 시술도 하고 회복 중이어서 이거를 차고 있어야 돼가지고 있는 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국적국적이라는 어플을 사용하거든요. 이건 독서 기록 어플이에요. 이렇게 책을 쌓는, 이게 은근 그 독서를 유지하는데 저는 도움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올해 읽은 책 중에 소개시켜 드리면 좋겠다 하는 책들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사실 뭘 딱 꼽기가 어려웠어요. 좋지 않았다, 뭐 할 만한 책이 없었어요. 저는 올해 읽은 책 중에 이 5권이 제일 좋았다는 아니니까 이거는 감안해주시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미스테리, 스릴러의 책을 선호하지 않는데 이게 독서 모임에서 지정 도서로 정해져가지고 읽게 된 책인데 진짜 정말 재밌습니다. 근데 제가 표현의 한계가 있어요. 좋았다, 재밌었다 말고 더 이게 표현할 방법을 잘 모르겠어요. 근데 되게 문장이 수려해서 좋았고 막 이렇게 쫓아가면서 읽게 되는 맛이 있었어요. 더 재밌었던 거는 이런 추리물은 이렇게 여럿이서 같이 읽고 대화를 나누면 정말 재밌다 깨달았습니다. 제가 몰랐던 부분을 알게 되기도 하고 제가 알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몰랐던 거, 그런 걸 알려주는 맛도 있어요. 그러면서 더 약간 풍부해지는 것 같아요. 책을 해석하는 게. 저는 이제 이렇게 태그를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좀 많죠. 태그 중에 좋았던 거를 2가지만 읽어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나는 이런 삶을 원한 적이 없다. 그런데 이렇게 살고 있으니 이 삶에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하지만 내가 이 삶을 원한 적은 없지만 그러나 선택한 적도 없다고 말할 수는 없다. 저는 이렇게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에서 더 나아가서 잘 사는 게 대체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고민도 많이 하고. 그래서 이런 삶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책을 주로 읽는 편인 것 같아요. 마지막 파트에 작가의 말이 있어요. 거기 맨 첫 장이 사람이 평범하게 태어나 평화롭게 살다 평온하게 죽을 수 없다는 걸, 그게 당연하다는 걸 아는데 저는 그게 가장 두렵고 두렵지만 두려워도 삶의 실상을 포기할 수는 없어서 삶의 반대는 평인 것인가. 그래서 나는 평하지 못한 삶에 두려움을 쓰고 있는 것일까 생각합니다. 이게 되게 여운이 남았어요. 저는 이제 평온해야 된다라는 강박이 있어요. 평온할 수 없으니까 평온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거든. 되게 여운에 남았어요. 지금도 되게 마음이 저릿합니다. 레몬 추천하고요. 되게 금방 읽었어요. 완전히. 불안한 톳이라는 이 의미가, 읽어드릴게요. 지금 이 불안한 마음도 김 한 장처럼 쉬이 날아가 버린다는 걸 안다. 그래서 불안한 톳을 묶어내고 싶었다. 이리저리 치이는 가벼운 마음일지라도. 이 책이 정말 많죠. 얇은 책인데 저는 태그를 할 때 라는 감정만 들어도 저는 줄을 긋고 태그를 합니다. 저는 후에 내가 어떤 부분에서 의 감정을 느꼈나가 궁금해요. 또 나중에 태그된 부분만 읽는 것도 또 쏠쏠한 재미가 있더라고요. 여기서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문장은, 나는 힘 빼고 살아가고 싶지만 힘없이 너덜거리고 싶지 않다. 나는 틈이 많은 사람이지만 흠이 많은 사람이고 싶지 않다. 나는 담백한 사람이 되고 싶지만 싱거운 사람이 되고 싶지 않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좋았던 거는 저도 불안이 되게 많은 사람인데 내가 언젠가는 이런 감정을 느꼈었는데 라는
느낌을 받게 되는 글이 되게 많아서 좋았어요. 되게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고 그때 저도 글을 썼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쉽지 않은 일이니까요. 그래서 그런 느낌을 받는 게 되게 좋았어요. 이제 공감을 할 수 있다는 그 느낌. 두 번째, 우리는 누군가의 흔적이 될 수 있다. 우리는 누군가의 재치로 남을 수 있다. 우리는 누군가의 자국으로 기억될 수 있다. 우리는 누군가의 그림자로 평생을 따라다닐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군가의 상흔으로 남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이 문장을 보면서 감탄을 했어요. 앞쪽에는 그럴 수 있지. 그래, 맞아.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읽었다가 마지막에 우리는 누군가의 상흔으로 남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이 말이 되게 이렇게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거는 슬픈 일이잖아요. 누군가의 상흔으로 내 존재가 누군가의 상흔으로 남는다는 건 누구에게나 공감이 될 수 있는 글 한 편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추천하고, 고전 소설을 읽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읽었던 고전 소설은 데미안밖에 없어요. 그리고 동물농장. 저는 완전히 옛날에 읽어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나마 최근에 읽은 거는 데미안이고, 고전이 어려운 이유는 시대적 배경을 알아야 한다는 그런 압박이 있는 것 같아요. 책은 제가 한 2번 도전했을 때 다 읽었어요. 책도 사는 것, 그리고 깨달음, 이런 걸 주로 이루는 내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흥미로웠어요, 저는. 수행을 가고, 하지만 중간에 향락에 빠져서 그런 시기도 있었고, 이제 그것에서 깨어나서 다시 깨달음으로 가는 길을 겪었고, 이런 과정이 인간적이었어요, 저는. 근데 소설이니까 이 헤르만 헤세가 상상한 부분이겠죠? 근데 되게 신성해지고 다가갈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이거는 소설이지만서도 저에게는 되게 인간적인 면모가 되게 많이 있겠구나,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그분은 잘 모르지만 그런 생각을 많이 모았던 거는, 우리가 배움이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오 친구, 존재하는 것은 오로지 암뿐이며 그것은 도처에 있고 그것은 아트만이고 그것은 나의 내면과 자네의 내면, 그리고 모든 존재의 내면에 있는 것이지. 제 내면에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내면에도 있습니다. 생각하고 사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하나 더 소개해드리면, 끝장을 볼 때까지 고통을 겪지 않아 해결이 안 된 일체의 것은 다시 되돌아오는 것이 법이며 똑같은 고통들을 언제나 되풀이하여 겪게 돼 있는 법이다. 이 말이 좋았던 이유는, 저도 직장도 다니고 뭐 여러 경험을 했겠죠. 그런 경험들 속에서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회피형이에요. 어떤 문제에 부딪힐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 사람이 같이 일하면 사람 간에 안 맞을 수도 있고, 이제 그런 순간이 오면 저는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째가 됐을 때 이제 깨달았다? 나 너무 거창한 것 같고 느꼈어요. 이게 돌고 돌아봐야 똑같은 문제가 그냥 새로운 모양으로 다시 나한테 오는구나. 결국에는 한 번은 겪어내야 할 일이구나. 그래서 이 문장이 되게 와닿았어요. 근데 종교를 떠나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제 삶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종교. 카메라가 뜨거워져가지고 국제 도서전에서 가져온 책이고, 데려온 책이고, 이 책은 제가 그 시기에 이 책이 딱 필요한 사람이구나를 느꼈어요. 이 책을 읽고 나서. 그래서 되게 제가 이거를 사고 도서전에 갔다 오고 한참 몇 달 뒤에 읽었거든요. 제가 처음에 추천의 말인데, 여기서 설명한 반 소설 형식으로 쓰인 자기계발서라는 설명을 해줘요. 근데 이게 딱 들여맞는 말 같아요.
그냥 소설이라기에는 너무 아쉬워요, 설명이. 근데 제가 이 책을 들었을 당시에 이걸 그냥 살면 되지, 이렇게 사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고 이런 게 좀 스트레스로 다가왔을 당시였어요. 근데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아, 생각들을 한다는 것 그 자체가 의미가 있구나 깨닫게 돼서 되게 좋았어요. 소개시켜드릴게요. 내가 왜 여기 존재하는지, 그리고 뭘 해야 할지도 모르면서 그냥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대로 따라하며 살아왔으니까요. 지금까지 경험에 비추어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대로 따라하는 것이 존재 목적을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던가요? 스스로에게 질문이 되는 문장인 것 같아요. 저를 포함해서 그 누구에게도. 다들 이 나이에는 이 정도 하니까 라는 생각을 완전히 배제하고 과연 그런 선택들을 했을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소개시켜드리면, 다른 사람들이 만족스러운 삶이라 정의 내린 대로 산다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는 게 결코 아닙니다. 본인 스스로 만족스럽게 느껴야 만족스러운 삶이 되는 거지요. 당연한 말처럼 느껴지잖아요. 당연한 말인데 당연하게 지켜지지 않는 것 같아요. 뭔가 자신을 알기에 세상이 너무 빠른 것 같아요. 여기 주인공에게 해주는 질문들을 자신을 향해서 하게 되면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을까? 마지막! 저는 로맨스 소설도 잘 안 읽어요. 선호하지 않는 특정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닌데 잘 안 읽었어요? 그때까지. 이거를 읽게 된 시기에는 제가 책을 정말 못 읽었어요. 책이 안 읽혔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을 때 독서 모임에서 주제를 가지고 관련된 책을 가지고 와 읽고 이야기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졌을 때 이제 여름을 주제로 했었는데 책을 잘 골랐어요. 근데 생각보다 두껍습니다. 두꺼운데 정말 빨리 읽었어요. 놓을 수가 없어. 마치 드라마처럼. 저는 정주행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뒷얘기가 너무 궁금해서. 여름이 배경이고 주인공 이름 백여름이에요. 그래서 골랐는데 아주 단순한 이유로 골랐지만 작가님은 이제 철학을 가르치시는 분이셔가지고 로맨스 소설이지만 로맨스만 있는 건 아니어서 더 좋았어요. 그래서 소개시켜드리면 아모르 파티, 삶의 어려움까지 즐겨라, 열정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사랑하라, 우리가 한 학기일 동안 배울 프리드리히 니체의 기본 정신이야. 니체의 철학은 우리를 자유롭고 행복하게 만들지. 문장 자체가 너무 행복했어요, 저한테. 자유롭고 행복하게 만들지 라는 말만 들어도 포근했어요. 제가 이거를 이제 인스타그램에 올리게 됐는데 그 작가님 댓글로 달아주실 이야기가 로맨스 소설이지만 결국에는 이제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으셨다. 작가님이 그런 생각을 하셨다는 게 저는 좋았습니다. 죽음 이후의 이야기도 같이 연계되어 있습니다. 다음 소개시켜드릴 문장은 피아노 연주도 100번은 연습해야 틀린 곳을 고칠 수 있는데 어찌 인생이 한 번 연습하고 두 번째 산다고 완벽할 수 있겠어. 두 번째 삶을 살면서 느꼈다. 두 번째도 실수투성이구나. 여러 번 한다고 잘할 수 있는 건 아니구나. 그러니 처음이란 변명 대신 최선을 다해 그 순간순간을 살아가야 하는 거구나. 이 부분을 읽으면서도 느꼈던 거는 우리가 두 번 살 수 없다는 거는 당연히 알고 있잖아요. 두 번 산다는 것은 상상의 영역인데 상상을 했을 때 두 번째 살면 한 번 살아봤으니까 한 번 잘할 것 같아요. 다. 저는 그런 판타지가 있습니다. 저의 상상 안에서는 그런 두 번의 경험도 굉장히 짧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이번 생은 망했고 다음 생에 태어나면 내가 잘 살겠지? 아니어도 이렇게 안 살아야지 라는 생각을 한다는 오늘 책 소개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좋으셨다면 좋아요